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다.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존재했고, 어느 골목, 어느 교차로를 지나도 결국 여기에 다다랐을 거라고 믿게 되는 그런 순간. 화양연화, 그 뜨거웠던 바다. 그 바다는 우리가 청춘의 열병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었고, 공감하며 위안받게 해주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는 방탄소년단이 그 바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의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밝히려고 합니다. 윙즈와 윙즈 외전의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다 여행은 방탄소년단이 청춘의 열병을 앓으며 길을 잃고 방황했던 순간들을 나타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수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각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여자에게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느끼거나 위로받기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럼 왜 방탄소년단은 윙즈 외전의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윙즈와 윙즈 외전 사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려 했을까요? 거기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먼저 진은 이전 영상들에서 멤버들과의 시간을 사진이나 영상 같은 형태로 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록하다 라는 행위가 주된 물품, 다이어리를 흘리고 가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에는 스메랄도 라는 가상의 꽃이 나와 있습니다. 이 꽃은 방탄소년단이 이번 활동을 하면서 아마 가장 주요한 오브제로 작용할 꽃입니다. 정국은 이전 I Need You, Run에서 먼저 가는 형들과 달리 뒤를 돌아보거나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윙즈에서 다른 세대보다 늦게 날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후 휠체어와 목발이라는 형태로 그의 더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가는 여전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곁에 있네요. 화재를 일으켜 자살을 도모하던 슈가. 그래도 담배는 끊을 수 없었나 본데요. 여자는 담배 대신 사탕을 권하게 됩니다. 이 담배는 랩몬에게는 현실을 의미하고 사탕은 청춘, 꿈을 의미했었습니다. 랩몬은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로 그려졌는데 그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머리띠 하나를 사기도 아쉬워서 고무줄로 머리를 묶었다는 설정이네요. 비는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잡고 물품들을 대신 계산해 주는데요. 비는 이전에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여자가 자신과 같은 길로 걷지 않도록 막아주려 하네요. 제이홉과 지민은 댄서로 나옵니다. 댄서나 연습생은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기도 하는데요. 제이홉의 댄스를 촬영하던 중 여자가 들어오게 되고 두 사람을 찍던 지민은 무심코 마음에 따라 여자 쪽을 주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봐 황급히 카메라를 내리는데요. 여자는 그런 지민을 보며 특별한 감정은 없다는 듯이 지민을 부릅니다. 제이홉은 난데없이 생일 축하를 받습니다. 그런데 초는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1살짜리 생일 케이크. 그 케이크를 받아든 호석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호석은 어릴 적 아픈 기억으로 인해 모성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호석을 떠나버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이홉은 계속해서 모성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성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나기 같던 매미 소리가 한순간 멎는다. 갑작스런 고요 속에서 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다. 네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져 있다. 이 순간들이 거짓이라고 해도 여기 머물고 싶다.
멤버들은 지민과 제이홉을 제외하곤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그 바다 여행을 추억할 뿐이죠. 그래피티, 피아노 소리를 떠올릴 뿐입니다. 비는 연락이 오지 않는 형들에게 조금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열차에 대고 핸드폰을 부숴버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죠. 하지만 정말로 부수지는 못합니다. 랩몬스터는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에게 아주 자그마한 선물, 머리끈 하나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건네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네요. 멤버들은 자신을 닮아있는 그들에게 혹은 곁에 있어주는 그들에게 이끌려 갑니다. 방탄소년단이 잊고 있던 그날 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조금씩 힌트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슈가의 곁을 지키던 정국은 사고를 당한 뒤 그날 밤의 기억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국은 윤기의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이홉은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신에게 집중해 갑니다. 새로운 꿈을 찾고 약에 의존하던 때를 벗어났습니다. 그가 앓고 있던 기면증은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버림받던 순간의 기억일지도 모르겠네요. 지민 역시 자신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저 같은 꿈을 동료로서 곁에 있는 것만으로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비 역시 이따금 외로울 때면 자신의 그림자를 쫓아오는 여자를 보며 외로움을 잊곤 합니다. 진 역시 새로운 만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네요. 이제는 각자의 생활에만 충실해져 가던 나날들. 슈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전화는 아마 정국의 전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국은 슈가에게 다시 연락을 한 걸까요? 정국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허겁지겁 받으려던 슈가는 문득 불안함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난 알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빛나는 세계, 그 밑바닥에 나의 거짓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작은 바람 하나에도 무너질 꿈이었다는 것을. 나는 외면하고 회피하고 눈을 감았다. 두려웠다. 나 자신으로는 사랑받을 자신이 없었다. 진은 연락하지 않는 친구들 7명의 사진을 여전히 차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이 진의 진정한 모습이겠지만 진은 오늘만큼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페르소나를 설정합니다. 페르소나란 쉽게 말해서 남들이 원하는 나, 좋은 사람. 그러나 과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일일까요? 멤버들은 서로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다시 서로를 찾지 않습니다. 또 멤버들은 한 발짝 나아가나 싶더니 오히려 그 시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바다 여행 이후로 서로와 연락을 완전히 끊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처럼 멤버들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것을 극복하거나 받아들여 자신의 자아로 통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한 걸음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멤버들이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내면에 마주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아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죠. 현재와 과거의 자아를 통합하지 못하다 보니 자존감 역시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릴 적 사용하던 방어기제들을 다시 꺼내기 마련인데요. 방탄소년단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퇴행하기 시작합니다. 지민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없어서 다시 외로움에 상처받았고, 슈가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꿈에서 다시 멀어지게 만들었고, 비는 여전히 괜찮은 척하지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렘모는 그런 비의 메시지를 알면서도 쉽게 돌아가지 못하고, 제이홉은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낼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정국은 또다시 침대 앞에 홀로 남게 되죠. 이 모든 상황들은 진에게 불행한 순간을 기점으로 폭발하듯이 하나로 모입니다. 전하지 못한 진심. 스메랄도 그 꽃말처럼
진은 진심을 전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용기도 내지 못한 채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그곳에 이르면 모든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진. 그는 그의 바람대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과연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먼저 가서 그녀를 구할까요? 달려갈까요? 진은 낮아진 자존감에 의해 다시 고백을 시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진심을 숨기게 됩니다. 영원히 마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게 그녀를 살리는 길이라면 그는 좋은 사람으로 영원히 남을 테죠.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탈의실이 아래층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의 깊숙한 내면이라는 뜻. 그의 깊숙한 마음속에는 순수했던 마음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기승전결. 우리의 삶은 여느 이야기처럼 전에서 갈등을 겪고 결에서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아지는 것이 기였다면 그 희망이 깊어지는 것이 승, 또 다시 불행해지는 것이 전, 그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절망, 퇴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방탄소년단은 그 바다에서 아파하고 방황했죠. 그 바다에서 돌아온 방탄소년단은 이제 앞으로 훨훨 날아갈 일만 남았을까요? 나비는 번데기에서 막 나왔을 때에는 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 젖어 있는 날개가 충분히 마르지 않으면 날아갈 수 없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장했다는 것, 어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뮤직비디오에서 느끼고 공감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작은 위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로 도움을 받아도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은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감상을 느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탄소년단이 이 Love Yourself에서 보여준 것처럼 스스로가 성숙했다고 생각해도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우리는 언제라도 그 바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곁에는 누가 있었나요? 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나요? 방탄소년단이 한 발짝 나아가려 할 때 나아가지 못하게 된 계기, 그것은 이곳에 등장하게 된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인물들은 누굴까요? 방탄소년단의 로고는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봅시다. 방탄소년단이 나아간 문 뒤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방탄소년단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냥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 아미가, 청취자가, 아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되새기고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방탄소년단의 옆에 서야 이 이야기는 다시 흘러갈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방탄소년단 역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방탄소년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Love Yourself. 이 앨범을 듣고 뮤직비디오를 볼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lease Army, remember what we say. Love myself, love yourself.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더 멋진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